진아는 한 가족의 딸이자 부모님의 뒤를 이을 사업을 맡을 만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가족을 위해 무수히 많은 희생을 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순간이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온 사업가였고 그들이 쌓아온 재산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넘어올 터였다. 그날, 진아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법무팀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한 내용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다.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그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가족의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까지 그녀는 부모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변호사는 진지하게 법적 서류를 내보이며 그녀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 모두 당신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변호사는 짧게 말했다. 그 말에 진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충격을 제대로 느낄 틈도 없이 그녀는 바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부모님과 가까운 이들이 모두 모였고 그중 일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었다. 진아는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명백히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특히 그녀의 오빠인 현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가족과 멀어졌고 그때부터 가정 내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건 말도 안 돼, 현석이 중얼거렸다. 그의 아내 소라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재산은 오빠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진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현석은 본래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가족의 신뢰를 저버린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아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에게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일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따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진아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찝찝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 특히 현석과 그의 아내인 소라가 자신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진아는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녀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현석과 소라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석은 자신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소라를 내세워 자신이 이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진아는 아직 이 사업을 이끌 자격이 없어 현석이 말했다. 이 사업은 나와 함께 성장해 온 것이다. 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소라는 그 뒤에서 진아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진아 씨는 그저 감정적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이 일을 맡길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진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의 부모님이 죽은 후 그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유언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뿐이에요. 하지만 현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야, 진아. 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진아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현석과 소라는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진아는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며 말했다. 진아 씨, 당신은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유언에 따라 당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말한 변호사는 진아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누구도 당신의 재산을 넘볼 수 없습니다. 진아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현석과 소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쓸 가능성이 높았다. 진아는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고 그에 맞서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진아는 우연히 현석과 소라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다. 현석은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소라는 이를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진아가 이 상속을 그대로 유지할 리 없을 거야, 현석이 말했다. 우리는 그걸 빼앗을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녀를 압박하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된다. 그리고 그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가야지. 진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한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다.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진아는 속으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진아는 그날 저녁 현석과 소라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획을 논의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아는 그들의 말을 들은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을 속이려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진아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그녀의 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진아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그동안의 수많은 역경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진아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님, 제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진아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석과 소라의 음모를 끝내야 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아 씨, 우리는 이미 그들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법적인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아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현석이 그녀의 상속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욕심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과거에도 가족을 배신했던 만큼 이번에도 자신을 향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진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현석과 소라의 재정적인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서류와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사업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군. 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끝낼 차례야.
진아는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변호사와 함께 그녀는 현석과 소라의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고 비밀리에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은 뒤 진아는 그들에게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석과 소라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공론화하여 사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부정행위를 알리기로 결심했다. 진아는 그녀의 부모님이 쌓아온 명성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갑작스럽게 회사 내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진아는 이 회의를 통해 현석과 소라의 음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이 회의에 참석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현석과 소라는 이미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회의 중에도 계속해서 진아를 무시하며 그녀가 어떻게든 사업을 맡지 않게 하려고 압박을 가했다. 진아 씨는 사업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어요. 현석이 말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모든 걸 저에게 맡기시죠. 소라는 옆에서 진아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이 이 사업을 이끌어간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진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 유산을 맡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진아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의 회계 자료와 은행 기록을 공개하며 현석과 소라의 비리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이 비밀리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 임원이 경악하며 물었다. 저는 당신들이 저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재산을 지킬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혼란에 빠졌고 현석은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계획은 이제 모든 이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진아에게 다가갔다. 너 정말 이렇게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 현석은 크게 소리쳤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멸시하려는 거냐? 당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진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 순간 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아, 제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진아는 단호했다. 이제 당신들은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동안의 배신과 속임수를 이제는 세상에 모두 드러낼 겁니다. 회의실을 떠나면서 진아는 마음이 비로소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현석과 소라는 끝내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난 순간부터 더 이상 진아를 속일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여전히 긴장감을 느꼈다. 현석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분명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이제 어떤 수를 쓸지 진아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 진아는 현석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가 자신을 찾을 때까지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을 것이다. 진아는 현석과 소라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동안 자신이 그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상속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동안의 배신과 속임수,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모든 모욕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참을성을 시험했고,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며칠 후, 진아는 다시 회사를 찾아갔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회의실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현석과 소라는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녀의 상속을 빼앗을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진아는 자신이 그들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현석과 소라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진아는 그들이 드러내는 자만의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진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그녀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진아 씨, 현석은 회의 중간에 말문을 열며 자신이 오이에 있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이제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와 소라가 이끌어가야죠. 진아는 현석을 한번 쳐다본 뒤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이미 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면 결국 가족을 잃게 될 거야. 소라가 짧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고 당신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진아는 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유산을 떼앗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숨겨진 사실들이 밝혀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그 말에 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분명히 그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아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진아는 변호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동안 몰래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현석과 소라의 금융 부정행위가 확실히 증명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아는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공개하는 이 증거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진아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현석과 소라의 부정 행위를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작정이었다. 그날 저녁, 진아는 비밀리에 기자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그 증거들이 그토록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자들이 현석과 소라의 부정행위를 보도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진아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적인 발표를 하며 자신이 받은 상속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현석과 소라의 재정적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보도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석은 결국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입지도 크게 흔들렸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진아는 속으로 다짐했다. 현석과 소라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아는 그들이 단순히 물러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현석과 소라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진아는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몇 주 후, 진아는 현석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진아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가 뭘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좋겠군. 진아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약속된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현석은 그녀를 보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진아는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말할지 궁금했다. 진아,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줘.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어.
우리가 가족인 이상 이런 싸움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 현석은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업을 다시 함께 운영하자. 진아는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용서. 그동안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야. 진아, 제발. 현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어. 진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담하게 말했다. 후회는 늦었어. 이미 당신이 한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끝낼 차례야. 그날, 진아는 현석의 사과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여전히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진아는 그를 떠나며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제 현석과 소라가 얼마나 애원하든 그녀는 절대 그들의 복수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내야 한다면 끝내야지, 진아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이 내게 어떤 길을 열어줄 리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현석과 소라의 마지막 발악이 무엇이든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아는 현석과 소라가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도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나타나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정이 복잡했다. 하지만 진아는 분명히 결심했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몇 주 후, 진아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석과 소라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진아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그들의 사과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녀는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의 승리를 확실히 한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현석이 다시 한번 진아에게 접근해왔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그 사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진아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진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현석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 사업을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거야. 진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웠지만 속은 차갑고 단호했다. 너는 여전히 똑같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진아, 제발. 현석은 다시 한번 애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진아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말했다. 너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너희에게 맞섰는지 알지도 못할 거야. 현석의 얼굴에 절망의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면 정말 끝이라는 거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진아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히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를 생각했다. 그녀는 현석과 소라의 재정적인 잘못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이 다시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 다음 날, 진아는 변호사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그 서류는 현석과 소라가 재산을 넘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문서였다. 진아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서류가 완전히 준비되면 그들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진아 씨, 이 문서가 있으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상속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아는 자신의 재산과 상속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시도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석과 소라의 마지막 반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진아는 다시 회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석과 소라는 이미 모두의 신뢰를 잃었고 그들이 이 사업을 다시 이끌 수 있는 자격은 없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진아가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현석 씨와 소라 씨는 이제 이 사업에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행위는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진아는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임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녀의 결단에 따라 회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진아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강력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현석과 소라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진아는 현석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놓친 기회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진아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아.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진아는 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 현석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끝인가? 네, 끝이야. 진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 그때 진아는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현석은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는 과거의 오만과 자만으로 자신을 파멸시킨 것에 대해 깊은 후회만 남았다. 진아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강해졌고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진아는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석과 소라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의 복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진아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아직은 마지막 결전이 남아 있었다. 진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현석과 소라의 음모는 드러났고 그들의 재정적 부정행위는 언론에 폭로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현석과 소라가 다시 돌아와 그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아는 자신이 그들을 완전히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며칠 후, 진아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었다. 진아 씨, 현석과 소라가 아직도 당신을 위협할 방법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복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진아는 더욱 결연한 결심을 했다. 그들이 무엇을 시도하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그들을 끝장낼 겁니다. 그날 밤 진아는 혼자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겪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는 달라졌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직 복수와 정의였다. 그때 진아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바로 변호사였다. 진아 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석과 소라가 최근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당신을 위협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진아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즉시 법적 보호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꾸 당신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그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아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현석과 소라가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을 차단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시도하든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 그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몇 일 후, 진아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그녀는 즉시 보호 명령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아는 자신이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현석과 소라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진아 씨, 현석과 소라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을 향한 위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아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추적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고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진아는 회사로 돌아갔다. 그녀는 현석과 소라가 다시는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어를 강화했다. 그녀는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석과 소라는 여전히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완전히 물리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다. 진아는 그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쓸지 궁금해졌다. 그때 진아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음모를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명의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아 씨, 저희가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석 씨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과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진아는 변호사와 긴급하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아 씨,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진아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석과 소라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방해하려 할 것이고 진아는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진아는 법적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제 현석과 소라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진아는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과 싸움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강해졌고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진아는 속으로 다짐하며 그동안의 복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현석과 소라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진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현석과 소라가 끝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모든 배신과 음모가 떠오를 때마다 진아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협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졌던 음모들을 완전히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진아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새로 선임된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손상되었던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회사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결단력에 감동하며 따라갔다. 진아는 단지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바로 변호사였다. 진아 씨, 긴급한 상황입니다. 현석과 소라가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공개적인 압박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입지를 흔들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모든 법적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진아는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들이 다시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입장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당신의 결정을 비난하고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진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결단을 확신하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공격할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아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현석과 소라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흔들려고 한다면 그들의 속셈을 완전히 파헤치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해야 했다. 진아는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진아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모든 임원들과 중요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진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비난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진아는 그동안 현석과 소라의 음모를 모두 파헤쳤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고 모두 단결하여 회사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아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날 저녁, 진아는 다시 변호사와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는 진아에게 이번 공격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여러 인사들이 연루된 상황이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아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동안 현석과 소라의 잘못된 행동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녀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의 음모를 끝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진아는 그들의 음모가 공개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현석과 소라는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진아를 흔들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그들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현석과 소라는 외부의 인물들과 협력하여 진아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들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진아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진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즉시 대언론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공격은 완전히 허위로 조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발표가 나가자 현석과 소라는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다. 진아는 외부에서 오는 비난을 정확히 반박하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과 협력하여 그들의 음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진아는 이제 승리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현석과 소라는 언제든지 마지막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진아는 자신이 이번에는 끝내 그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진아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앞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